97쪽에 있는 거 범죄인 인도제도. 이거 내용이 좀 많기는 했지. 맞아요. 막 기억을 많이 해두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면 돌아가서 찾아야 되는데 워낙 한 문단에 들어있는 내용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아야 될 게 많아서 더 틀리기는 했을 거야. 답을 몇 번 하셨는데요? 81번 밑글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골라야 되네요. 그러면서 그 보기부터 봐야 되는구나. 본문의 내용은 기억나시나요?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이랑 관련된 거였거든. 절대적 사유가 있고 임의적 사유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 안 나지 않니? 자, 다시 읽읍시다. 1, 2, 3, 4, 5문단부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예요. 찾으셨나요? 거기부터 끝까지 일단 지금 다시 눈으로 쭉 보시면 되거든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사유 첫 번째 뭐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이거나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번이 이거고 2번이 이거다라고 따로따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넘버링 하세요. 동그라미 1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근데 이거 약간 법지문을 많이 보다 보면 아 맞아 이런 걸로 함정을 많이 내더라 하는 그 경험치가 쌓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 그거보다도 그 앞에 있는 표현이 함정에서 더 잘 나와. 어디에서?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거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죠? 청구국이 있고 피청구국이 있더라. 지금 범죄인이 어디에 있는 상태야? 청구국은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걔를 돌려줘라고 얘기하는 애가 청구국이야. 그럼 범죄인은 지금 어디에 있게? 피청구국, 청구를 받은 사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잘못됐던 거 아닐까? 이거부터 몰라서 혹시 꼬였던 거 아닐까? 단어는 납득됐어요? 청구국이니까 청구를 해야 되잖아. 우리에게 돌려줘 하는 애들이고 범죄자는 여기 있어요 지금.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죄인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인도해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니네 나라에 있는 우리 애를 우리 쪽 범죄자를 우리에게 돌려줘 하는 거지. 우리가 처벌해야 되니까. 그렇네.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1번.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맞기는 맞아. 근데 오히려 함정에 자주 나온 건 그 앞에 있는 표현이라고요.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도 함정에 자주 나와요. 뭐에 대하여?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처벌하려는 범죄, A 범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얘네 좀 줄래? 라고 했더니 우리 이미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재판 진행 중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고 얘기하면 굳이 인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무슨 사유가 있다? 확정 판결 따로따로 끊어서 생각해달라 했죠. 동그라미 2번 해놓으세요. 이미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경우인 거야. 벌써 우리 그거 가지고 처벌했는데 너네가 또 데려가서 또 처벌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3번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밑줄 동그라미 3번. 6문단 내려갈게요. 동그라미 4번 무슨 범의 경우도? 정치범도 절대적인 거절 사유에 해당해. 근데 정치범에 관해서는 한 문단이 따로 나와 있잖아. 뭔가 부연 설명이 많았지. 정치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정치범이 일단 뭐였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게 정치범이었어. 우리도 정치범들이 한창 70년대, 80년대에는 많았어. 정치적으로 뭔가 정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던 사람 정치범이었잖아.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대. 근데 그 밑에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있는 부분 체크되어 있나요? 밑에서 5번째 줄쯤에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정치범이라는 게 있는데 정치범들이 보통 정치적으로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형사범죄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까지는 괜찮지. 형사범죄가 뭐냐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는 범죄야. 형사처벌이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
감옥에 거칠 만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건 대부분 너네 어떤 거 떠올리는데? 정치범들이 정부를 거스르기 위해 뭐를 해요? 돈 주고받아. 시위하고 데모하잖아. 시위하고 데모하는 과정에서 보통 물건 깨부수고 뭔지 알지? 경찰차 깨부수고 한단 말이야. 정치인들이 노노노노. 그 민중들이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게 정치범이야. 그런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려다 보면 물건 깨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까지 괜찮지? 그러고 가서 일반적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걸 정치 범죄로 판단하더라.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우월해야 된다? 정치범의 성격이 더 우월해야 이게 정치 범죄다. 반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어떤 경우는 정치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지. 형사범의 성격이 더 강하면 얘는 정치 범죄 아니고 형사 범죄야 라는 쪽이겠지. 그러면 얘네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잖아. 정치 범죄인 경우에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 당연히 정치범의 성격이 더 강해야 인도를 거절하겠지. 까지 괜찮지? 그 다음 갑시다. 7문단 바로 넘어갈게요. 가해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일단 넘어갔어. 7문단 임의적 거절 사유에는 넘버링 해주세요. 뭐가 있다? 맞아.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읽으면서 피청구국의 자국민이네 그거 주의해야 돼. 그럴 경우에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굳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 처벌받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지. 근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대해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뭐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하면 뭐 해야 된다? 자국민 불인도 조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니까 너네가 해결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나라에서도 처벌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어선을 구축해놨어. 맞아요. 어디 있지? 맞아요. 딱 중간쯤에 7문단의 중간에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소 당국은 여기서 기소 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고소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기소 당국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고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헷갈렸구나. 기소 당국 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봐야겠다. 그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라고 하면 국가가 아니고 기관이야. 그래서 기소 당국이라고 하면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그냥 법원, 재판장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너네대로 기소 당국에 그거를 나라로 보면 말이 이상하다고. 분명히 얘네가 요구를 했는데 얘네가 거절을 했잖아. 근데 얘네한테 재판을 회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 하면 달라고 했는데 얘네가 거절을 했어. 주지는 않는다고? 그럼 알겠으니까 너네가 어떻게든 그거 처벌해. 라는 조항을 넣는다는 거야.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처벌은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인도는 안 해도. 그게 1번 사유였고 임의적 거절 사유 하고 있는 거야. 2번 사유 갈게요. 2번 어디 있게? 맞아.
잘했어.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가 두 번째 케이스지. 예를 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형을 받을 게 예견되면 와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죽이진 않을게.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 우리가 적당선에서 처벌할게. 라는 그 한정된 제한을 두고 애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갑시다. 문제 81번. 보기 먼저 보셔야 되죠. 보기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 적용해야 되니까. 쭉쭉쭉쭉 봤더니 A국, B국 중 어떤 나라와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게 X고 그래서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뭐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를 봤더니 얘가 정치범이잖아. 기억나셨죠? 정치범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했대. 인도해요 안 해요? 안 한대요. 인도를 안 한다는 건 얘가 정치범이게 아니게? 정치범이니까 인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놔야 돼. 얘는 정치범. 그 위에 줄 보세요.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해서 정치범이다라고 못 박았다는 거야. 둘 중에 어떤 성격이 더 세다는 얘기지? 정치범죄의 성격이 더 세구나. 나는 그래서 위에 부등호만 해놨어. 정치범이 더 세다는 얘기구나. 정치범이란 얘기구나. 그럼 나가 절대적 거절 사유잖아. 그러면 가는 아마도 임의적 거절 사유가 아닐까? 이 정도로만 추측했어요. 81번 봅시다. 전부 다 동그라미 1번. A국과 B국에서는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 그냥 맞는 얘기네. 동그라미 2번.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뭔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인도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 X와 Y가 자기 나라 국민인지 체크하면 되겠네요. 누구 나라 국민이지? A국. 그러니까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서 얘기하는 자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보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청구받은 국가야? 청구한 국가야? 청구받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에요. 지금 누가 청구받았지? A국이 B국에 요청을 했어요. 납득했어요? 돌아오셔야 돼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A국이 요청을 했고 B국이 피청구국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주지 않을래 하려면 B국 국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법지문 계속 보다 보면 이 표현이 오히려 시험에 나오던데 하는 게 있더라니까. 그게 이거야. 피청구국의 국민인지 청구국의 국민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멀어지시면 안 돼요. 돌아오세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3번.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니까 습관적으로 가로치자 했었지?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이거 우리 아까 생각했던 거네. 맞아요. 동그라미 4번.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B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맞나요? 맞아요. 지금 왜 맞는지 물어보는 게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B국은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더라. 일단 Y쪽에선 문제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둘이 그걸 했으니까. 근데 X쪽에서 가시면 A랑 B국 지들끼리는 어떻게 할게요? 지들끼리는 조약 체결을 했다는 거야. 지금 조약 체결이 안 된 건 X국이죠. 아니야. X가 본적을 두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A국이랑 B국 지들끼리는 계약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A국에서 B국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B국은 A국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그거네. X는 A국, B국 사람이 아닌데요? 라는 게 의문이 들었던 거 아니야? 그렇다면 돌아가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지. 이 내용이 어디더라? 찾을 수 있어. 3문단.
뭐가 근거게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3문단 긴 것 중에 근거 찾아주세요. 왜 얘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어디 있어요? 그거예요. 약간 근데 진짜 경험치야. 이거 경험치가 쌓이면 뭐뭐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도 된다는 표현이니까 선지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 감이 쌓여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Anyway,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5번은 어디가 틀렸게요? 그렇지. 그래서 인도할 필요가 없었지.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했어요. 잘했고. 82번 문제 틀렸단 말이야. 반성하세요. 답은 너무 쉬워요. 답 진짜 레알 너무 쉬워요. 답 말고 다른 선지가 어려울 줄은 몰라도 답이 너무 쉬워서 와 신난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2번인데요? 그지. 4번 보자. 둘 다 4번을 했으면 4번이 뭔가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얘기겠지. B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Y의 행위. 뭔 소린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B국 법원이 뭐 했다? Y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어. 근데 뭐를 기준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Y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대. 그러면 아까 보기를 봤을 때 Y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한 건 맞잖아.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했는가를 따져야 돼. 일단 그까지는 괜찮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까지 괜찮나요? 근데 아까 정치 범죄를 가를 때 뭐라고 얘기되어 있었어요? 그거보다 그게 더 크다라는 게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적혀 있대요. 기억 안 나잖아. 찾으셔야 돼요. 6문단에서 대체 뭔 소리지? 찾아보세요. 이런 거야. 사실 나도 이 부분은 기억 안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앞부분으로 가서 찾았어요. 찾아서 풀어야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좋은 점은 뭐다? 옳게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된다니까. 아까 나처럼 보기 읽으면서 그럼 얘는 정치 범죄라서 인도가 거절된 거네 먼저 생각해야 돼. 문제 읽기 전에 정치 범죄라는 말은 정치범의 성격이 내가 그새 지웠네. 정치범의 성격이 형사범의 성격보다 더 세다는 얘기네 까지 먼저 생각하고 선지로 오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답을 만들어놔요. 나머지 지엽적인 거는 정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 문제 풀 때 되게 게을러져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넘어갈게요.